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24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90.60포인트 상승한 27,930.33에 S&P 500 지수는 11.65포인트 상승한 3,397.16에 나스닥 지수는 46.85포인트 상승한 11,311.8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애플의 주가는 무려 5.2%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는 2.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중에선 애플을 빼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 8월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는 53.6으로 19개월 만에 최고였으며 서비스 PMI 지수는 54.8로 1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WTI 원유는 48센트 하락한 42.34달러에 브렌트유는 70센트 하락한 44.20달러에 마쳤으며 금은 온스당 50센트 상승한 19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30.37포인트 상승한 2304.59에 마감했으며 외국인이 1982억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1358억원, 335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기계가 가장 크게 올랐으며 통신업, 섬유의복, 화학, 증권, 철강금속, 전기전자, 유통업, 금융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며 LG화학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날의 급등으로 시총 2위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87% 상승한 796.01에 마감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324억원, 182억원 순매수, 개인은 38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시젠, 셀트리온 제약만이 하락했고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제넥신, KMW, 알테오젠 등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놓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100% 지급이란 선심성 발언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어 포퓰리즘에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차상위 계층 이하가 거론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정도입니다. 기재부는 올 3월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때도 이들 계층을 상대로 소득 지원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선별적 지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은 22일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차라리 하위 50%에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100% 지급을 들고 나오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재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1차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기재부는 당초 전 국민의 50% 지급을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 국민의 70%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야당까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면서 전체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대됐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6일 해제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하며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기관 간에 조만간 조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정치권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공식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공매도에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에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물론 국회 여당의 뜻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일치함에 따라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안건 상정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달 안에 정례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학개미 운동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5대 그룹의 시총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시총은 204조 5,015억 원에서 333조 7,108억 원으로 63.22%나 급증했습니다. 반도체에서 나오는 탄탄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든 덕입니다.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분류했던 당시 시장의 판단이 맞았던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한 해에만 9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총 5조 8천억 원을 배당에 쏟아부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의 기반이 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계열사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는 시총이 각각 3배, 2배로 뛴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중공업은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시 상장 4년이 채 되지 않아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SK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주총에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한 이후 2016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주가의 변화를 계산해봤는데 SK그룹의 시총은 79조 1184억 원에서 132조 3370억 원으로 67.26%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가 21조 원대에서 54조 원대로 덩치가 커졌고 SK바이오팜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의 덩치를 키웠다면 바이오는 SK가 직접 일궈낸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G의 구회장이 수장으로 올라선 이후 LG그룹의 시총은 2년 2개월 만에 30조 원 증가했습니다. 90조 8,963억 원이던 시총은 최근 119조 53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주력 계열사 중 코로나 특수로 세계 가전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지난 21일 LG전자 주가는 2018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9만원을 넘어섰으며 LG이노텍, LG생활건강 등도 탄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차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던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전통 유통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신동빈 롯데회장은 주가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수석부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선 2018년 9월 14일 이후 현대차 그룹 시총은 88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약간 줄었으며 현대대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